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대순 변호사입니다. 이태원에 가보시긴 하셨어요? 할로윈데이 때? 아니 우리 집 이태원에서 가까워요. 아 그래요? 할로윈은 안 갔고 할로윈은 이태원에 안 평소에 가셨고. 자주 걸어 다니지. 거의. 할로윈데이 때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사실 할로윈 하면 또 이태원이죠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여성의 그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말인가요? 그렇죠. 그 여성분께서 바니걸의 복장을 하고 네네. 이제 복장 자체는 약간 모노키니 같은 모노키니가 뭐예요? 중간에 쪼개져 있는 게 비키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다 하나 통으로 있는 거. 그럼 아마 웅덩이 쪽이 부각되게 촬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런 경우에는 네. 그 찍힌 사람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. 촬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서로 약속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. 여기 뒤에 원래 찍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.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에 해당돼서 그렇죠.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. 7년 이하의 징역은 절도죄보다도 센 거예요. 그렇죠. 허락 없이 찍은 걸 또 배포도 했네? 그러면 따블로 성립하지 않아요? 포도 네. 2항에서 그렇죠. 또 따로 처벌하고 있어요. 그 양형은 똑같아요. 촬영도 하고 배포도 했다. 그렇죠. 라고 그러면 하면 경합범이 되기 경합범이 때문에 되겠죠. 10년 6개월 이하의 그렇죠.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가 10년 있겠죠. 6개월까지 나오겠죠. 그죠? 그죠?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.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여성의 뒤태를 찍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따봉을 한 사람이 있대. 따봉, 잘 찍었다. 그렇지. 이게 이제 정신적인 방조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돼요. 그 사례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돼요. 예를 들면서 따봉을 한 남자가 여성의 주의를 끌고 그다음 촬영을 한 고릴라가 그렇죠. 이제 친구라서 주의를 끄는 동안에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동정범이죠. 공동전범이 돼가지고 똑같이 처벌받아요. 뭐 이제 양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. 법정형은 같죠.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그거 따봉 시켜 올린 것만 가지고서는 범조범의 죄책까지 묻기는 좀 어렵다. 따봉이 이게 저 생각입니다. 포르투갈어래요. 옛날에 그렇죠. 브라질. 우리 그 90년대 때 따봉. 그 오렌지 주스 그렇죠. 따봉이라는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. 네. 델몬트가 바로 따봉입니다. 옛날 사람들 언제 사람이야? 너? 그 광고가 왜 없어진 줄 알아요? 왜요? 그 사람들이 다 따봉만 기억하다 보니까 따봉입니다. 카메라 촬영자가 되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촬영해야 돼요. 그런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뒤태 전신을 촬영하더라도 카메라 이용 등 촬영자 안 성립하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성립되는 경우가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엉덩이, 가슴,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. 뭐 성기 부분 이런 부분만 부각해서 촬영했다. 그건 이런 뭐 거는 여지가 성립 없지.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 풍경을 찍다가 그렇죠.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경우에 성립 가능성이 그런 건 안 매우 돼. 낮고 그런 건 매우 낮고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맞아요. 이걸 찍었을 때 과연 촬영자가 어떠한 의사에서 찍었을까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찍었겠다 그렇죠. 라고 판단이 되면 카메라 촬영자가 성립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항상 법률적인 판단을 해보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나 내지는 공판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이냐 그렇지. 라는 취지로 이제 부인하고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. 맞아요. 문제는 그런 이제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구입하거나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이런 행위들은 사실 불과 음. 1, 2년 전까지만 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. 그죠? 이거 2020년 5월 19일에 들어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이걸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죠. 처벌하게 되어 있다.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가 있겠습니다. 2020년 5월 달에 들어온 형법상에 중요한 새로운 범죄들이 제가 느끼기로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. 하나가 이제 카메라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뭐 이제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원래 처벌이 안 됐다가 되는 거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원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하고 이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네. 처벌이 됐다가 네. 지금 2020년 5월 달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네.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시킨 거죠. 포함시킨 거죠. 근데 대상자는 19세 이상 의자야. 피의자가 19세 이상이면 그렇지. 13세가 넘었더라도 16세가 안 된 사람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똑같이 처벌돼요.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그렇죠. 하죠.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불만이 많으시잖아요. 그죠? 왜냐면 그 제가 사건을 이게 만들고 시대 있어요. 좀 차고적인 이제 뭐 그렇죠.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.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촬영을 했다가는
뭐 신상 정보 등록은 당연해요. 그렇지. 이제 공개까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제한까지 있을 수가 맞아요. 있어요. 이런 범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저질렀다가는 나중에 적발되고 형사처벌될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반드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정말 크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